네, 안녕하십니까. 블루 이코노미 세션에 초청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해양 생태학 공부하고 있는 김종성이고요. 블루 카본 리서치 센터라는 지금 해양수산부 R&D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블루 ESG라고 하죠. 우리 기업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 바다를 잘 현명하게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탄소 흡수, 바다가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배경 설명 좀 드리고요. 지금 국내에서 우리나라 블루카본 연구가 시작된 지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시작하면은 10여 년이 지났고, 해양수산부 R&D 과제가 이제 시작된 지도 벌써 7년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백그라운드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탄소 중립에 참여하고 있는 120개국 중에 하나. 그리고 넷제로라는 의미에서 저희 나라는 늘 법제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잘 알다시피 해양수산 분야에서 앞서서 여러 가지 분야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는데, 해운, 수산어촌, 에너지, 항만 등등 많은 부분에서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연해법이라고 해서 이 바다가 자연적으로 흡수해주는 탄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NDC 상향 조정도 어렵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완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따지면 흡수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한 해양수산부는 네거티브 탄소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탄소가 어느 정도 배출되고, 또 대기 중으로 얼만큼 흡수되고, 다시 또 바다하고 육상에서 흡수되고 반사되고 그런 것들인데요. 바다가 상당히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에 있는 다양한 식물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탄소 감축원은 염습지, 맹그로브, 그다음에 잘피숲, 이렇게 세 가지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소위 말하면은 큰 나무는 없는, 염생식물 없는 비식생 갯벌, 저희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은 갯벌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 마른 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비식생 갯벌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곳이 탄소를 많이 흡수해 주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 8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염습지, 맹그로브, 시그레스는 그 탄소 흡수 계수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예를 들면은 매년 얼마만큼 탄소가 흡수하는지를 환산해서 그만큼의 탄소를 이제 흡수해주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활동을 하면 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현실은 갯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염습지가 조금 있어요. 갯벌 상부에 가면은 염생식물이 있죠. 갈대, 칠면초, 나문재. 그리고 맹그로브는 없어요. 그러니까 맹그로브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유익한 탄소 흡수원은 아니죠. 시그라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바다숲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거의 한 7, 80배 이상의 면적을 갖는 이 비식생 갯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루카본 사이언스 간단히 정리한 건데,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이 화두가 된 건 2009년 IUCN에서 레포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2013년에 IPCC 부속서에는 이 블루카본 측정 방법론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서식지가 포함됩니다. 그 뒤로도 2019년, 2021년에 여러 번 이 블루
이라고 부를 만큼 이 바다에 대한 역할과 가치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여기 캅에 계속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 블루카본 연구를 소개하려는 노력을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루카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인데요. 블루카본 얘기할 때 바다가 탄소를 흡수한다? 흡수.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해서 막 이렇게 그린카본처럼 소나무처럼 자라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프로세스가 얘네들이 사체가 되고 죽고 그러면서 퇴적물에 쌓이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흡수와 이 격리되는 이 침적되는 양을 합쳐야지만 이 정확한 블루카본 스탁 저장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블루카본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성비가 높다고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 배경 설명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통해서 1단계가 2017년부터 21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희는 한국형 블루카본 정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고 또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 성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갯벌이 가진 탄소 저장량, 매년 축적하는 탄소의 침적률, 침적량을 산정했고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된 편인데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약 4,8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최대 4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흡수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동차, 승용차가 발생하는 배기가스 CO2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한 20만 대 분량의 차량이 이렇게 내뿜는 CO2를 우리 갯벌이 흡수해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블루카본 2단계가 2022년 작년에 다시 시작됐고요.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블루카본의 후보군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블루카본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을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증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신기술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많이 적용해 왔던 리빙 쇼라인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처음에는 바다에서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던 기술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서 저희 연구진 포함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탄소 흡수형으로 좀 이렇게 기술을 유도하고자 이런 기술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연구 내용은 복잡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 계속 추진하기선 갯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규 탄소 흡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굴폐각, 대륙붕 저서태적물, 해조류, 플랑크톤, 산호초 등등의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정보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DB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빙 쇼라인 테크놀로지인데 그거를 조금 이제 종류를 나눠서 접근하고 있어요. 식생을 주로 하면은 그린 리빙이라고 부르고 굴폐각과 같이 탄소를 흡수해주는 여러 가지 저생물들을 활용한 그런 어떤 기법을 도입하면은 블루 리빙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면에 잠겨 있지만 항상 이렇게 방파제라든가 이렇게 인공 구조물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에코타일 형태의 어떤 그런 자연 기반 구조물을 부착하거나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탄소 흡수를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은 소프트 리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실증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복잡한데 사실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넓은 규모로 탄소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장시간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보통 학자들의 견해는 100년 이상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생태계가 없어지면 탄소가 다시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서식지로 이제 여겨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책에 적용했을 때 실행 가능해야 된다. 그런 등등의 많은 조항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갯벌은 물음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가 부족해서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걸 예스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갯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 중국, 뭐 캐나다, 미국, 뭐 호주 이런 곳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갯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자료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장기간 동안 탄소가 저장되고 격리돼야 된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퇴적물 주상시료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깊이 1m 정도까지 탄소를 측정합니다. 그럼 보통 100년 이상 동안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측정이 되고요. 저희들은 최근에는 5m에서 6m까지 연구를 이제 확장해서 정말 장기간 동안 이 탄소가 분해되지 않고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잘 끝나면은 장기적인 격리도 어느 정도 디베이트가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프랙티컬한 부분은 저희들 최근에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카업 16인가에서도 말했지만 30-30 해가지고 해양 보호구역 지정 이런 것들도 현재 2% 수준을 30% 수준 늘려야 되는 그런 어떤 당면한 국제적인 과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갯벌을 이런 탄소 감축원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런 기술을 지금 적용해서 많은 현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도라든가 서천에서 일정 면적의 식생을 이렇게 이식을 하거나 종묘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실제로 발화해서 잘 자라는지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실험실 안에서 조그마한 그 비커에 수초 놓고 하는 그런 실험이 아니고, 이거 나가가지고 수백 미터 규모의 그 현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 환경과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이 잘 성공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블루리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강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부분에는 굴폐각으로 이렇게 몇 톤짜리 큰 이렇게 망태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쭉 깔아 놓고, 그러면 웨이브가 적게 들어오면서 뒷부분에 퇴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약간 퇴적상이 높아지면서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이 염생 식물들은 조위가 높은 곳에 잘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염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해서 그 뒷부분에서 갈대 식생을 할 때 이런 앞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이런 블루리빙 공법이 잘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곳은 이제 부산하고 포항에서 이렇게 이제 방조제나 항구 앞쪽에서 실제로 그 수중에 저는 여러 가지 타일 같은 것들을 부착하고 아주 장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작은 미세 조류라든가 작은 생물들, 유생들이 정착을 하고 폐각이라든가 굴이라든가 따개비 이런 것도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해조류까지도 이렇게 부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게 실제적으로는 홍콩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실험을 지난 한 5-6년 동안 계속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희들도 좀 지금 같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어떤 해양 기반의 그런 에코타일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또 외국에서 사용하는 에코타일을 적용해서 비교하는 연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이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갯벌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후보군들까지도 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블루카본과 같은 경우 2023년 5월 달에 정부에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추진 전략에 포함됐기 때문에 흡수원으로서의 국가 차원에서는 인정을 받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염습지하고 해조류, 그다음에 갯벌, 그리고 해조숲, 그리고 오이스터, 굴폐각 이런 것들이 전부 2030 NDC 2050 최종 목표에 이렇게 자기의 몫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 보시면 136만 톤의 최종 목표가 있고요.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2030에 100만 톤 정도의 탄소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 이 탄소를 흡수해주는 블루카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서포트가 중요하고요. 과학적인 서포트 외에도 국제적인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국제사회 여러 심포지움, 협약, 이렇게 캅이나 이런 IPCC 다녀오면서 느낀 건데,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정책가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갯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무호국들과 같이 이 갯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또 바다에서 중요한 가치를 찾고 이런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만 궁극적인 탄소 중립 목표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논의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시키는 자리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다의 가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뿌듯한 점은 제가 이 연구 시작할 때 우리나라 그 전체 국민의 한 2%도 몰랐던 블루카본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한 20-30% 정도가 이걸 들어봤다라고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보다 많은 분들께 또 블루카본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